다섯 번째 챕터 비계 거푸집 가시설 위험 방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비계에 대해서 한번 무엇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란 무엇이냐 하면 고소 작업 시 근로자와 자재를 받쳐주기 위해 가설되는 작업 발판 및 지지 구조물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비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비계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관 비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고,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가 되어야 되며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또한 선박 및 보트 작업의 건조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조 검토를 실시하고 띠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m 이하로 할 수가 있다 정도도 같이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띠장 간격은 2.0m 이하로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에서 비계 기둥에 두 개의 간간으로 묶어서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 31m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반드시 외워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비계 조립 시 준수 사항을 보도록 하면 아래쪽에 있는 표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관 비계의 종류로는 단관 비계와 틸 비계로 볼 수가 있는데, 틸 비계는 높이가 5m 미만인 것을 제외하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단관 비계는 강관 비계로 볼 수가 있고 가장 흔한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립 간격이 수직일 때는 5m, 수평 방향일 때는 5m이고 틸 비계일 경우에는 6m와 8m가 된다.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강관 틀비계 구조에 대해서는 가볍게 읽어주되, 아래쪽에 있는 밑에서 두 번째 수직 방향으로는 6m, 수평 방향으로는 8m 이내마다 벽 이임을 해준다 정도만 체크하고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동식 비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식 비계는 바퀴에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나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에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해서 바퀴가 움직이지 않게끔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계의 위쪽에는 안전난간이 없을 경우에는 떨어짐,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계의 최상부에서는 안전난간을 반드시 4개의 방면으로 설치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반드시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이를 빨리 하기 위해서 과적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이동식 비계가 쓰러질 위험도 발생할 수 있고 작업 발판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가지고 올라가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비계를 보도록 하면, 말비계는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 보게 되면 높이가 높아질수록 작업 발판의 폭을 늘려줘야지 사람이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폭을 40cm 이상으로 해줘야 되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2m가 넘을 경우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취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달비계에서 달비계의 구조는 곤돌라형과 작업 의자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가볍게 읽어주고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참고적으로 보게 되면 달비계는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디서 많이 쓰인다? 아파트 외벽 페인트 칠을 하거나 외벽 청소를 할 때 이러한 달비계를 타고 작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저런 게 달비계구나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비계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 와이어 로프 혹은 체인 같은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용 금지 기준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와이어 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은 이음매가 있거나, 그 다음에 와이어 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경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경우, 꼬였거나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그 다음에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서 손상된 것이 해당이 된다. 자,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기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고, 아래쪽에 있는 달기체인 사용금지 기준,
그 다음에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의 사용 금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또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걸침 비계와 시스템 비계에 대한 부분은 출제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볍게 정독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독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기출문제에 출제됐을 경우에는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하고 해당 보기만 빠르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계를 사용했을 때는 어떠한 안전조치 사항을 만들어줘야 되냐면, 자, 반드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다? 안전 발판 을 설치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 등의 조립 해체 변경 시 준수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자, 5번째에 있는 비계 재료의 연결,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줘야 되겠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독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빠르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있는 비계의 점검 및 보수를 보도록 하면, 작업 전 점검 사항으로서는 작업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같은 것들을 파악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그 다음에 연결 재료 및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를 확인하며, 손잡이의 탈락 여부와 그 다음에 기둥의 치마 등의 흔들림 상태를 파악해주고, 로프의 부착 상태 등을 파악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확인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작업 통로의 종류 및 설치 기준, 통로 및 발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통로는 너무 어두울 경우에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로는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 시설을 설치해 줘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흐리거나 그 다음에 밤에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두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조명을 설치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로에 설치해서는 또 나왔네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2m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설 통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설 통로 부분은 실기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고, 필기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가설 통로의 구조는 암기법을 활용해서 빠르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주유소에 가서 가솔린을 사서 어디로 이동 중입니다. 자, 그런데 가솔린을 좀 많이 샀어요. 자, 가솔린 30리터를 들고 일어날 때는 기름이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팔에 기름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팔을 치켜 올려서 일어난 다음에 10계단을 올라가서 이 가솔린을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워볼게요. 가솔린을 30리터를 사서 들고 일어날 땐 기름 때문에 미끄러지지 아니하여야 되고, 기름이 손목, 팔 부분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팔을 치켜 올려 일어나 10계단을 오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외운다? 먼저 가설 통로의 구조에 대해서 외울 수가 있는데, 이때 30은 무엇이다? 30은 경사 30도 이하로 할 것. 근데 이때 1,5는 숫자 15를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도 초과할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팔은 숫자 8을 떠올리고 치는 숫자 7, 1호는 숫자 15였고 10은 숫자 10을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공사에 사용한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주고, 자, 그래서 8과 7이 세트. 그 다음에 수직갱이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자, 그래서 1호나와 10계단 이렇게 세트가 된다라고 외워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된다면 필기에서 보기를 쉽게 찾을 수도 있고, 실기시험에서도 빈칸 넣기 같은 것에 바로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법을 활용해서 외우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사다리식 통로에 대해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서는 견고한 구조로 하며 심한 손상 및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 줘야 되겠고, 발판 간격 당연히 일정하게 유지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어디 부분을 체크해 주냐면,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몇 cm가 되어야 되냐면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 발판의 폭은 30cm 이상을 유지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있는 부분에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몇 cm 이상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다리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줘야 된다. 체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몇 도 이하? 75도 이하로 합니다. 근데 고정식 사다리 통로의 경우에는 기울기를 몇으로 한다?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각 부분에 등받이홀이 있어도 근로자의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으로부터 등받이홀을 설치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등받이홀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표준에서 정하는 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적합한 전신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단을 보게 되면 계단의 강도 부분, 자, 매 미터 제곱당 5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안전율은 4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계단의 폭은 1m 이상이 되어야 되겠고, 계단참의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의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계단의 난간으로는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반드시 설치해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떨어짐 위험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이다? 작업 발판, 그 다음에 추락 방어망, 안전 난간, 그 다음에 안전대 착용, 이것은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작업형에서도 바로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도 쉽게 대입을 해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가설도로 부분은 가볍게 읽어주도록 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푸집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응결 변화하는 데 필요한 수분의 누출 방지 및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콘크리트가 일정한 형상과 치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보호하는 가선물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푸집의 구비 조건은 이런 것이 있구나 가볍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 아래쪽 보도록 하면 거푸집 재료의 선정 방법도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도 가볍게 읽고 넘어가주면 되겠고, 자, 동바리 조립 시 안전 조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 마찬가지로 필기에서도 중요하지만 실기시험까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어디가 중요한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첫 번째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그 다음에 동바리의 치마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부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해줘야 되며, 깔판, 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부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가볍게 읽어주면 되겠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부분 중에서 바로 아래쪽에 있는 동바리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의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면,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해서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마다 수평 연결제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제의 변이를 방지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머지 있는 부분,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 조립 해체 시 준수사항을 보도록 하면, 일반적인 조립 순서는 기둥, 그 다음에 보바지, 내력벽, 큰보, 작은보, 바닥, 내벽, 외벽이 된다. 참고적으로 봐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부분 일체형 거푸집 종류를 보도록 하면, 해당 부분은 실기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는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이 있다. 이 4가지는 반드시 외워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흙막이 공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다음 페이지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흙막이 공법에서는 먼저 흙막이 지보공 조립도에 명시될 사항으로서는 부재의 배치, 치수, 재질, 설치 방법과 설치 순서를 알아야 되고, 흙막이 지보공의 정기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도 실기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조금 있어요. 자, 그래서 이 4가지를 모두 외워주도록 하는데, 마찬가지로 암기법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가지를 연결시켜서 하나의 문장을 만든다 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부재의 접속부가
어떻게 되었냐면 손상 변형되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버팀대가 침하한다. 이렇게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부재의 접속부 부분은 어디다? 부재의 접속부는 세 번째 있는 부분으로 외워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손상 변형은 어디다? 첫 번째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를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버팀대가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치마는 치마의 정도가 된다. 이렇게 네 가지를 모두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부분 흙막의 가시설, 공사 시 사용되는 계측기에 대한 부분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한번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강간비계의 구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띠장 방면으로는 1.85m, 장선 방향으로는 1.5m, 띠장 간격은 2.0m가 되어야 되겠고 400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간비계의 조립 간격은 단간일 경우에는 5, 틀일 때는 6과 8이었다. 미터 단위가 됐었고, 가설 통로의 구조, 가솔린 30L를 들고 일어날 때는 미끄러지지 아니하여야 되고, 팔을 지켜 일어나 10계단을 오른다. 자, 1호가 숫자 15를 떠올려주고, 팔은 숫자 8, 치의 숫자 7, 2로는 숫자 15를 생각해서 묶음 단위로 외워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30은 뭐다? 30도 이하, 그 다음에 15도 초과할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해야 되고, 그 다음 8m와 7m 짝꿍, 그 다음에 15m와 10m 계단이 짝꿍,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흙막이 지붕의 정기점검 사항도 이런 식으로 묶어서 외워준 다음에 부분적으로 쪼개서 이렇게 외워줬으면 됐었죠. 자, 그래서 네 가지도 반드시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